너의 마지막 수학하 1, 3, 2 명제 P이면 Q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읽어요. P이면 Q다. 병훈아. 네. 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그 단원, 명제와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단원을 배울 때 가장 좀 의아했던 것은 과연 왜 명제도 배우고 조건도 배우느냐. 명제는 그 자체로 이미 참거짓이 명백하게 갈리는 것이었고, 갈리는 식이나 문장이었고, 조건은 변수가 있어서 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다르게 결정되는 식이나 문장이었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명제 P이면 Q다. 명제 P이면 Q다. 이거 우리가 P이면 Q다라고 읽어요. 이게 뭔 소리냐 싶으면 자 보세요. 조건은 명제가 아니지만 조건 두 개를 이용하면 명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건 P와 Q로 명제를 만들 수 있다. 두 줄을 비워놓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P라는 조건은 자 X가 4의 배수다 라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X가 2의 배수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각각은 말 그대로 조건이에요. 명제가 아니죠. 근데 이 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를 가정, 하나를 결론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 버리면 그런 명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가정과 결론으로 하면 명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거는 뭐냐면 P이면 Q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너 힘들고 말고 간에 똑바로 들어. 네. P이면 Q이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호화하느냐? 바로 요렇게 화살표로 기호화한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 수 있다. 방식은 하나를 가정, 하나를 결론으로 해서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PQ를 어떻게 명제를 만들 수 있느냐? P이면 Q다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다. P이면 Q이다 라고 명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문장으로 안 쓰고 기호로 쓴다 말입니다. P이면 Q다를 이렇게 기호로 쓴다 말입니다. 뭐 와서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4의 배수면 2의 배수이다. 이건 참입니다. 괜찮으세요? 이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 말이에요. 이것이 참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진리집합 사이에 얘의 진리집합 P와 얘의 진리집합 Q 사이에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 때 참이죠? 이때 4의 배수와 2의 배수의 포함 관계가 어떻습니까? 누가 누굴 포함합니까?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합니다. 그죠?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애매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참거짓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명제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진리집합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P이면 Q다라는 건 참이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게 땡이에요. 이 단원의 내용은.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하죠. not P, 그럼 P의 여집합인 거죠. not P면 Q다, 그럼 not P.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참이 이렇다. 근데 이제 만약에 거짓이면 이 진리집합 P가 Q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봐요. 만약에 2의 배수는 4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만약에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었다면 2의 배수면 4의 배수다. 그럼 참인가요? 아니에요. 6 같은 거 있잖아요. 6. 네. 괜찮으세요? 자,
조건 두 개로 명제를 만들 수 있다. 하나를 가정 결론으로 하면 된다. 이때 그 명제가 참이려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 화살표 모양 잘 같이 결합시켜서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거기 필수 예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3번을 보시면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x가 3의 배수면 양의 배수면 6의 양의 배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관으로 참 거짓을 따져볼 수도 있긴 하지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지를 보라 이거죠. 3의 배수가 6 배수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네. 괜찮으세요? 2번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면 x는 0보단 크고 4보단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저 식을 만족하는,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될 겁니다. 이거 인수분해가요. x-1, x-2입니다. 그러니까 x는 1 또는 2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안에 포함됩니까? 네. 되죠? 이거는 참이라는 거죠. 다음에 x, y가 무리수면 x하고 y가 각각 무리수면 그러면 x 더하기 y가 무리수다. 이건 이제 진리집합으로는 따지는 게 적절치 않았겠네요. 네. 진리집합으로도 얘도 따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뭐 일단 직관으로 한번 볼까요? x, y가 둘 다 무리수면 얘는 무리수가 됩니까? 네. 안 되는 것도 있죠. 네. 만약에 뭐 반례가 있으면 2 더하기 루트 2와 3 빼기 루트 2 둘 더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서 유리수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진리집합으로는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얘는 그냥 x하고 y가 무리수라는 얘기죠. 근데 더해서 무리수가 되는 거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가 됩니다. 네. 괜찮으세요? 그 이제 x가 유리수, y가 무리수, 혹은 이게 무리수, 유리수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됐겠죠. 네. 이건 포함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거죠. 둘 다 무리수,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자, 거기 이제 얘는 그러니까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거짓이 되었고요. 자, 다음에 반례가 있었죠. 반례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그걸 우리가 발예라고 합니다. 반예라는 겁니다. 반례가 아까 있었죠. 자,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 4번 문제 중요하다고 체크 좀 해주세요. 네, 4번 문제 중요합니다. 필수 예제 4번 보시면 자, 거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집합들의 상태가 다 나와 있어요. 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집합 P가 있고요. 집합 Q가 있어요. 오, 이런 소리가 나지? 자, 이거 여기가 9, 2, 3, 1, 7, 4, 5, 8, 6,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건 P의 진리집합. 얘는 조건 Q의 진리집합이래요. 네. 그리고 그 진리집합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현재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not P이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해라. 얘가 거짓인가 봐요. 네.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짓인 걸 확인시켜주는 원소가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진리집합상으로 볼 때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제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건 P의 여집합인데
Q 안에 안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네. P의 여집합이 2인데 Q에 속하지 않는 원소,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가 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럼 뭐가 있겠어요? 60을. P 여집합인데 그렇죠. 바로 6과 10이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오, 그러니까 발예를 보여주는 원소가 무엇인가? 집합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필수 예제 5번. 지금 이 단어는 계속 조건 두 개로 명제를 만들 수 있고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죠.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조건 PQ에 대해서 자, not P이면 Q이다. 이것이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옳은 것은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집합, 이 명제가 주장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네요. P의 거기 이제 이렇게 할게요. 거기 1동그라미 그러면 왠지 보기 1번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이걸 우리가 PQ 사이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걸 얘기할 수 있겠는가?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휴가 전체 집합. 조금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P 여집합이 Q와 포함되어 있다? 일단 제가 Q를 하나 그려볼게요. Q를 그려볼게요. 그럼 P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안에 Q 안에 있어요. P가?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떠해야 되느냐? 이 안에 어떤 동그라미가 있다고 할 때 네. 얘 바깥쪽 있죠? 네. 이 바깥쪽이 P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P의 여집합이 요 동그라미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Q 안에 들어가는 거죠. 괜찮으세요? 요상한 그림이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때 우리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뭐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다. 뭐 이런 주장 정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딱 있네요. 4번 보기에 있군요. 네.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그거 말고 이제 1번 보기. P와 Q 사이에는 직접적인 포함 관계가 없죠. 네. 그러니까 1번, 2번 날라가고요. P와 Q는 교집합이 없다. 아니죠. 교집합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P와 Q는 같다. 5번 보기도 이제 안 되죠. 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필수 예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요거 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두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P라는 조건이 있네요. P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A 플러스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Q라는 조건은요. Q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P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 얘기는 진리집합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Q에 얘가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뭐 사실 이거는 부등식 문제인 거네, 그죠? 자, 그려볼게요. 일단 Q를 먼저 P를 먼저 그려볼까요? P는요 마이너스 2 여기 이제 A 더하기 1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경계를 포함하지 않았군요. 이게 이제 P였습니다. Q는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Q가 P를 포함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2A는 여기 어디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경계를 포함하고 있네요. 그리고 4는 여기 어디 있어야 되겠군요. 경계를 포함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왼쪽 모습을 보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 작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같아도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같아도 될까요? 아니요. 같다고 할 때 네. 여기 요 P가 Q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느냐를 보셔야 돼요. 삐져나옵니까? 같다고 할 때? 같아요. 안 삐져나와요. 여기가 포함하고 여기가 포함 안 했으면은 같으면 안 되겠죠. 지금은 같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A 더하기 1과 4 사이에선 A 더하기 1이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되죠. 같아도 돼요. 이게 4라고 하더라도 4보다 작다는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삐져나가지 않죠. 네. 같아도 돼요. 여기서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둘 다 만족되어야 하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다는 얘기죠. 밑에 있는 필수 예제 6번의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조건 PQ가 있습니다. 조건 P는요, 이렇게 X가 -3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 Q는요, X는 A-1보다는 크고, A 더하기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not P이면 Q이다. 이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A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not P가 뭔지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not P라는 조건은 얘의 여집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not P라는 조건은 얘를 뺀 나머지죠. -3과 3의 바깥쪽이니까 얘는 -3과 3의 사이값이 될 겁니다. 이때 이 not P는 -3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기는 포함 안 했으니까. 얘는 포함을 했겠죠. 3은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기서 포함했으니까 여기는 포함 못 했겠죠.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여기 -3, 3. 3은 포함을 했고요. -3은 포함을 안 했고 얘가 이제 not P, 즉 조건으로 집합으로 보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 이제 Q는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럼 A-1은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A-6, A 더하기 6은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아까와 비슷하군요. 자, 따져볼게요. 이때 이제 A-1은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하는데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때 같으면 오히려 포함되어야 하는 얘는 -3을 갖지만 얘는 -3을 갖지 않으니까 -3이 삐져나가게 되겠죠?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A는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오게 됐고요. 다음에 여기 3과 A 플러스 6에서는 A 플러스 6이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되는데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번엔 얘는 포함, 얘는 포함 안 했으니까. 여기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